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은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네 발 달린 범랑욕조가 들은 기이하고 슬픈 이야기. 네, 1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룬, 그러나 책은 매우 얇은, 네, YG는 읽고 오지 않은, 네, 유혹당하는 YG. 유혹당하는 YG 하고 있습니다. 댓글 몇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67편 들으시고 다정한 소감님이 세 분 조화 너무 좋네요. 역시 책걸상 최고입니다. 2025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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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네, 같은 방송 들으시고 판다로님께서 1367도 엄청 좋아하지만 사사키조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사사키조 언급했잖아요. 폐허의 바라다와 제복수사, 폭설권 등도 다 좋았습니다. 요코야마 히데오의 육사도, 저 육사 좋아하는데, 일본 작가의 경찰 소설하면 생각나네요. 곤노빈이랑 도바 슈니치도요. 아사다지로의 카레지다는 철도원보다 읽으면서 더 눈물 쏟았던 책이라 언급되니 반갑고, 다들 별로라셨지만 캐드펠 시리즈도 이전 버전으로 거의 다 따라가며 읽었던지라 이야기 나오니 좋고, 조금 지나간 책들 얘기가 나오니 그 책들을 같이 읽으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당시 추억도 떠오르면서 아련해집니다. 신간도 좋지만 종종 이렇게 지나간 장르 소설도 다뤄주세요. 네. 그러게요. 우리 저 옛날 책 특집 이런 거 한번 할까요? 좋을 것 근데 같아요. 다시 읽기는 좀 싫어서 기억들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읽을 수는 있는데, 예. 하나쯤이야 다시 읽을 수 있지만 막 특집하기에 하려면 여러 개 읽어야 되잖아요. YG가 막 19살 때 주로 무슨 책을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읽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재밌죠. 저 19살 때. 재밌지, 자기 재밌겠다. 아니면 살면서 어렸을 때 내가 이제 성인 책을 읽는구나 하는 거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는 청소년기에도 성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집안일 때문에 책들을 한번 다 뒤집을 일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제가 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샀던 책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문열의 젊은 날의 조상. 근데 그때 엄청 재밌게 읽었었던 네. 기억이에요. 사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문열 최고였죠. 그래서 그냥 그것도 막 대학교 1학년에 그 손때 같은 게 묻어 네. 있고, 날짜도 그때는 이렇게 서점에서 사면은 뒤에 이렇게 써 박아줬잖아요. 네. 맞아. 날짜를 새겨줬지. 날짜 도장으로 새겨줬어요. 찍어줬지. 네, 그래서 뭐 96년도 3월 며칠 이런 식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아직 책 상태도 좋고,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 읽었었구나 이 시기에 그런 생각했었죠. 네, 이렇게 옛날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재밌겠다. 댓글을 더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걸상이 청취자 연령층이 다양해가지고요. 네.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진짜 옛날 막 1980년대 90년대 히트했던 책들 얘기하면 재밌게 들으실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유입돼서 좀 어리신 분들,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책들도 좋은 책들 많거든요. 맞아. 네. 자, 댓글 더 많이 남겨주시고요. 햇살 고현님은 원더풀 라이프 편 들으시고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이번 방송 책걸상 중에 백미였습니다. 방송 들을 때는 YG의 유혹에 솔깃했고, 혼비님의 감상에 감동받아 딸에게도 들려주고, 조금 시간 지난 후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YG님이 요약해 주신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요약을 해주셨는지 YG 천재미 뿜뿜. 그리고 이런 책 발굴자 JYP님 감사드려요. 전 JYP님과 책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능력치가 최고조에 달한 듯하네요. 고품격 방송. 이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전에 부끄러웠어. 그러게. 현재 75% 정도 읽었는데 이번 설날에 양가 부모님이 너무 아프셔서 더욱더 감정이입이 됩니다. 네. 아이고, 햇살 고현님, 네, 명절 때 고생하셨겠네요. 네. 아까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2차 대전 무렵이 되면 그 3대하고 이제 얽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작가가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짧은 분량에 그렇게 긴 시간을 다루다 보니까 어쨌든 누군가랑은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럴듯하게 또 인물을 창조해 냅니다. 그 주변 인물들도 맞아요. 그렇고 아까 나오는 그 물 길어다 준 네. 아저씨네 집안도 섞이고 맞아요. 그 라자르 그러니까 2세의 처가 쪽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주인공한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잠깐 나오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100년을 다루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주인공들한테 그 짧은 순간에 이미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 주요 등장인물만 못해도 한 10명? 아니 진짜 중요한 진짜 사람만 중요한. 해도 한 20명은 20명쯤은 되죠. 네네.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쨌든 캐릭터가 있어요. 아니 그 10권짜리 책으로 정리해야 될 그런 분량의 이야기를 이렇게 미니멀하게. 근데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화, 동화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느낌이 나는 게 있긴 좀 해요. 있고 네. 그 뭐라 그러죠? 왜 남미 소설, 중남미 소설 특유의 그 마술 리얼리즘 예, 같은 거죠. 그런 것들 분위기도 조금 있고 실제로 그 마술 리얼리즘적인 요소가 딱 한번 완전 나오죠. 헉하고 들어가는데 네네네. 음. 그 부분 사실 JYP는 싫긴 했는데 근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JYP가 앞에 30쪽은 좋다고 했는데 읽다 보니 JYP가 욕하면서 볼 것 같은데? 근데 라고 딱 그 생각했는데 한 부분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네. 근데 뭐 그런 거를 아니 그냥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뭐 엄마는 베네수엘라 계열이고 어쨌든 중남미 컬처가 거기서 살아보기도 했고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한 씬 정도는 넣고 싶었나 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약간 담았다 이런 느낌. 그 모든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뺏긴다고 했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진짜 별 서술 없거든. 네. 진짜. 근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고 아는 사람 같이 느껴지게 하는 재주가 훌륭한 있죠. 훌륭한 재주를 그게 갖고 있어요. 나턱 아니, 버쇼단 버쇼의 되게 아니 그 대표적인 작가가 글을 엄청 잘 썼나 보네요. 잘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86년생이고 당연히 이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개를 썼는데 그동안 한국에는 처음 나온 거가 네, 처음 나왔죠, 맞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작품이 좀 잘 되면 뭐 다음 책도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쨌든 2021년 프랑스 서점 대상, 프랑스에도 서점 대상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상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 옮긴 분도 윤진이라고 네, 번역가님. 그 JYP가 너무 좋아하는 HQ를 번역하신 그분. 분. 네. 네네. 번역도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윤진 번역가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작품 보는 눈도 믿고 저는 이것도 어쩌면 윤진 번역가님이 복복서가에 추천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저는 좀 수도. 번역가님을 좀 신뢰하는 번역가님이고 근데 지난 시간 초반에 제가 한국에서 잘 팔릴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진입장벽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일단 낯선 용어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지명이기도 하고 뭐 옷 이름, 음식 이름, 무슨 어떤 사건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번역자의 주석이 꽤 많습니다. 특히 초반에. 근데 사실 남미 문학을 그동안 쭉 읽어보셨던 분들은 남미 다른 소설에 비해 주석이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이 책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네, 뭐 볼라뇨라든지 이제 보면은 뭐 보르헤스라든지 보면 이제 주석이 진짜 거의 반 이상인데 그 말하자면 이 책의 놀라운 점은 과장이 약간 보태면 18페이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24페이지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같이 울게 돼 있어요. 아 진짜요? 그렇게 짧은 동안 이 사람과 내가 교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18페이지에서 분명히 처음 알았는데 24페이지에서 이 사람이 그런 죽으면 사람 울어. 많아. 나오자마자 좀 이따 죽고. 근데 그게 다 슬프죠, 너무. 슬퍼요, 슬퍼. 너무 슬프고 네. 마음을 아리게 하고 그래서 이런 독서 경험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아니 소설에서
거의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련을 겪는 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파고들지? 이런 그런데 느낌. 그 저는 또 되게 뜻밖이었던 게 약간 칠레에서 제일 그 어목했던 시기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거든요. 근데 그 피노체트가 군부 독재를 했던 그게 시기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피노체트 피노체트까지는 나와요. 피노체트까지는 쿠데타까지 나와서 쿠데타까지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군부 독재 시기는 네, 일부는 나와요. 일부만 그러니까 지금 나와요. 피델 카스트로가 와서 굉장히 잔인한 73년보다 방식으로 조금 더 뒤일 수는 있죠. 아직 그렇네요. 숫자로 마지막 장면이 딱 몇 년인지는 73년이다라고 없지만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무렵이에요. 이 책에 YG님 이 책 안 읽었는데도 너무 잘 아시는 게 지금 방금 말씀했던 대로 그 피노체트 군부 독재 정권이 이제 이미 휩쓸고 아엔데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척결당하고 1973년 9월 11일에. 그 날짜까지 이후에 기억해? 왜냐면 그 이제 1973-911. 그러니까 그 우리는 보통 2001-911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사실은 그 911에 약간의 그런 좀 씨앗을 뿌리는 그런 맞아요. 사건이 1973년 9.11이었지. 그 미국이 CIA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 눈엣 가신 맞아요. 남미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그 아엔데 정부를 완전. 군부를 네네. 후방에서 지원해가지고 네. 쿠데타로 전복시켰잖아요. 완전. 제가 자꾸 피노체트랑 피엘 카스트로를 헷갈리는 게 아옌데랑 카스트로는 굉장히 친했잖아요. 네, 친했죠. 네. 굉장히 친해서 어쨌든 이제 아옌데 시절이 왔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설명을 너무 안 했는데 그 라자르라고 왜 그 몽소니르 할아버지 그리고 라자르가 그 아들이었잖아요. 그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일리오르단가?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하필 또 이제 약간 저쪽 아얀데 쪽 약간 좌파 쪽 성향의 사람이고 또 그게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 네루다는 아실 거예요. 네네. 그 시인 네루다. 네. 그 칠레 시인 네루다인데 네. 네루다가 그 시만 쓴 분이 아니라 네. 실제로 약간 좌파 정치인이었고 네네. 그 네루다가 1970년에 칠레 공산당을 이끌었고 그 칠레 공산당과 그 살바도르 아엔데가 연정을 해가지고 네. 권력을 잡은 거예요.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연정을 잡은 공산당이랑 약간 좌파 성향의 그 정당이 연정을 해가지고 1970년부터 약 3년간 굉장히 파격적인 그 개혁 정책을 펴는데 그 파격적인 개혁 정책 중에서 이제 미국의 심기를 가장 건드렸던 게 뭐냐면 그 지금도 칠레는 전 세계 구리 생산의 중심지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칠레 구리 생산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미국의 광산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엔데 정부는 그 미국의 광산 기업으로부터 그 칠레 구리 광산에 대한 지분을 네. 빼앗아 가지고 국유화를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온갖 방해 공작 같은 것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방해 공작을 펼치는 와중에 피노체트를 중심으로 한 그 군부의 친미 장교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방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교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1973년 9월 11일에 대통령궁을 이제 막 폭격하고 네. 막 공격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맞아요. 일으키고 이제 1989년까지 이제 기나긴 어두운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그 뒷부분에 네. 피노체트의 군부 독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전두환 독재 때 고생하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우리나라도 충분히 끔찍했지만은 네, 진짜 그것과는 끔찍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함이 또 그 칠레의 군부 독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 네. 훨씬 진짜. 그러니까 YG님이 말씀하시기 전 그 1800까지 1980대 가기 전에
탈출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긴 하지만 아, 그 일부분은 나오는데 그 일부분만 봐도 너무 끔찍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 옛날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라자르가 아들은 그쪽 좌파 쪽이었지만 아들 말고 라자르가 운영했었던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장 노동자든 그 공장을 케어하는 매니저든 공장장이든 정치색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들어와가지고 수상한 것 같으면 다 뒤져서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의 죽게 만들고 고문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라자르의 아들 같은 경우는 분명한 정치색이 있었고 그런 활동을 했었지만 라자르의 손자입니다. 지금 헷갈리시는데요. 라자르 그 손자예요? 일라리오 다는 4세고요. 그럼 아들은 누구예요? 라자르 아들? 딸이죠, 딸. 마르고라고 그 비행기 아, 타는 그 지금 마르고가 딸의 딸이 서사를 있었구나. 지금 빼먹고 그래, 그래. 지나갔는데 그 딸의 아들이 일라리오 다가 다구나. 그 딸의 아들인 거죠. 네네네. 이제. 아, 그 마르고 캐릭터가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고 지금 멋있는데. 마르고는 그 제가 끝까지 다 안 읽어가지고 방송을 하자고 하거나 추천하지 못했던 그레이트 서클이라고 네. 그 옛날 초창기 여자 비행사를 다룬 2권짜리 미국 소설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 소설을 연상시키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겠대. 어린 애가 아무런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학교도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는 지가 비행기도 만들고 뭐 가서 타고 뭐 이런 결국 그 딸도 2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 그리고 그 딸의 아들이 이제 4세고 그 일라리오 다라는 4세가 그 피노체트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심한 고문을 당하고 이런 게 당하는데. 나오는데요. 이게 짧은 분량 동안 100년을 다뤘다 보니까 굉장히 전개가 빠르거든요, 서술이. 근데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천천히 집요하고 자세하게 서술되는 부분이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장면인데 되게 힘들죠.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네. 힘들었어요. 아니 그 너무 힘들었고. 피노체트 정권에서 그 고문 이야기나 아니면 고생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 소설들에서 묘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냥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 책에도 저는 진짜 막 울부짖는 느낌으로 본 것 같아요. 야, 분위기가 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뭔가 스토리 전체적인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이 겪는 정말 험한 일 이런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쭉 훑는 내용 때문에 이 제목이 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힐링 소설 아닌데 이거는 되게 진지하면서도 물론 이제 그 중남미 소설 특유의 약간 우화적인 분위기, 뭐 마술적 리얼리즘 이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훨씬 진지하고 좀 읽기 어려운 하지만 읽고 나면 되게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뿌듯한 이런 작품이란 말이에요. 제목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근데 나는 그래서 그래서 제목이 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무심한 듯 툭 던져버리잖아요. 제목이 사실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안고 있는데 저는 진짜 그 뭐 고문 장면이라든지 그 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욕조 할 때 그 욕조 물장수의 아들이 이 다음에 롱소니에를 가문에 굉장히 큰 일을 할 것이다 같은 게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마르고 얘기도 했지만 마르고의 옆집 사는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다 마음 아프게 죽어요. 다 진짜 너무 마음 아프게 죽고 그리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정신은 너무 황폐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고 여기에 보면 그 헬무트 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그 뭐라 그랬죠? 또 죄책감이라는 게 여기서 또 굉장히 지울 수 없는 어떤 정서거든요. 이 책에서 다루는 왜냐하면 모든 격동의 시대들이 그렇지만 모든 격동의 시대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 대신에 나는 살았다라거나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을 공경에 빠뜨렸다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이 책에서 정말 저는 이게 특이했던 점이 아까 JYP도 얘기했지만 주요 등장인물만 20명 넘게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연대하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나오면 한 두세 명이 연대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뭐 서로를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뭐 잠깐 뭐 걱정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한다거나 나랑 어디 같이 가자 뭐 이런 장면은 나와도 결국 이 2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각자 너무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어요. 그게 이 소설을 읽을 때 나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읽으면서. 근데 그게 저는 작가의 의도였다고 보는데 뭔가 삶의 어떤 그 황폐함과 고독과 전쟁이든 뭐 어떤 재앙이 휩쓸고 간 나머지를 이제 감당해내는 개개인들의 모습이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물론 칠레 역사와 그 시절이 얼마나 혹독했고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랑 떼어놓고도 그 인물들이 하나하나 계속 머리에 남는 이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20분의 1 분량으로 압축한 칠레판 토지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그런 느낌이네요. 느낌이에요. 사실 토지 정도로 늘려도 되는 스케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런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특이한 작가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렇게 미니멀하게 이 미니멀한 백년사 근데 성취가 분명히 너무 뚜렷한 그래서 전 되게 좋았어요.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네. 네. 86년생이니까 아직 40이 안 됐잖아요. 네, 30대 작가인데 솔직히 이거 좀 소신 발언이긴 한데 저는 키건 소설보다 훨씬 좋았어요. 네. 오 클레어 그건 뭐 키건. 당연히 아 그래요? 저도 근데 왜냐면 아니, 너무 JYP 는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클레어 키건. 아니 그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JYP는 혼비님은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무조건 일단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지금 그 뉴욕 타임스 북 리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얇은 책 한 권에 한 세기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프랑스 이민자와 프랑스계 칠레인 후손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팬이라면 낯설지 않을 마술을 부린다. 때로는 신명나고 때로는 비극적인 마술을. 딱이야. 기가 막힌 리뷰. 저는 JYP 말에 조금 반대하는 게 스토리가 분명히 너무 있겠죠. 백년사를 관통하고 한 인물 안에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건 스토리로 읽으면 반은 실패하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느끼는 소설인 것 같아요. 느끼는 그 한 명 한 명의 고독과 그 한 명 한 명 앞에 놓인 두려움과 약간 느껴야 되는 소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스토리라고 한 게 뭐 보통 우리가 스토리라고 하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기승전결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반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짧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네,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계열은 아닌 거죠. 근데 워낙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몇 줄 뭐 아니면 길어야 몇 페이지로 정리하면서 맞아. 계속 역사가 흘러가고 가끔 시간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참 신기한 독서 경험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럽 책도 많이 보고 일본 책도 많이 보고 뭐 미국 책도 보고 뭐 중남미 책은 훨씬 적긴 하지만 이거 보고 두루두루 다 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소설들이 하나 아니면 두 개쯤만 공간적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시대가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계속 바뀌니까 보는데 약간 정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급하게 바쁘게 YG가 이거를 대충 안 읽은 게 진짜 잘한 일인 게 이거를 맞아요. 막 녹음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봤으면 그러면 이 책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진짜 느린 느끼면서 읽어야 되는 소설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방송하니까 좋네요. 책 안 읽고 이렇게 아니, 내 마음을 알게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아니 근데 안 읽어 오신 거 치고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설명들이 너무 유용해서. 아니 왜냐하면 뭐 저는 그 남미 역사 좀 궁금해서 책들을 좀 읽었으니까. 참 이 책 안 읽은 대신에 남미 역사와 관련돼서 맞네요. 읽으면 좋을 책 뭐 알려준다면서요. 저 몇 권이야? 한 찾아가지고 권도 왔는데. 당연히 몇 권이겠죠. 찾아가지고 왔는데 사실 오늘 두 분이 소개한 그 네발 욕조랑
가장 맞닿아 있는 그 책은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상하라고 돼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역사 상하인데 라틴 아메리카 역사 가 좋아요. 하에 딱 장이 있어요. 그거 그린피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린비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에 봤어. 17장. 네네. 봤다고요? 아예 17장.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하에 17장이 진짜 오래전에 봤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1891년부터 1970년까지. 이거랑 제일 비슷하네요. 딱 그냥 그 음. 칠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딱 한 장에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걸 좀 더 보고 싶으면 20장에 보면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칠레 부분이 또 짧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칠레 역사를 아주 짧은 분량으로 개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두 번째 권의 17장이랑 20장을 보시면 근데 이거 진짜 꼭 필요해요. 왜냐면 저는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읽는데 의외로 제가 칠레의 그 100년을 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본 거지? 혹시 뭐 그 누구지? 누구요? 누구? 피델 카스트로 친구. 체게바라요? 체게바라. 아, 내가 체게바라 아니 체게바라 이야기를 자서전에서 하면서 지금 읽은 보이는 걸까? 라디오도 아닌데 자꾸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아니, 몸이 두 분한테 힌트를 준 거지. 몸이 두 좋은 분한테. 사람 뭐 이런 두 걸 지금 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방금 와이즈 상당히 말대로 거북하네요. 네. 근데 와이즈 말대로 라틴 아메리카 역사 좀 꿰고 읽으면 훨씬 재밌는 건 맞아요. 완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찾으면은 그 책이 두 권이 나와요.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책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로만 검색이 되는 까티 출판사에서 나온 카를로스 푸엔테스라고 하는 멕시코의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는 책이에요. 노란색 표지. 제가 그 막 이사 많이 하면서도 그냥 라틴 아메리카 역사 그 책꽂이 칸에 계속 꽂혀 있는 책. 라틴 아메리카 역사라고 하는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책. 두께는 얼마나 됩니까? 두껍겠죠? 두꺼워요. 네. 그런데 이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그렇게까지 두꺼운 책까지 읽어가면서 알 필요가 있느냐.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라틴 아메리카 역사는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라틴 아메리카 역사 이런 분위기고 500쪽이 안 되니까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이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책으로 시작하시면 좋고 제가 청취자분들께 앞에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남미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저도 안 가봤어요. 앞으로도 갈 계획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네, 언젠가 거기를 갈 여행 계획을 세우면 내 그때 사서 읽을게. 아, 네. 뭐야?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 걸 왜 저렇게 1분씩이나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 기억하셔야 될 그 저자가 있는데 이성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성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네.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라틴 아메리카 역사 연구를 이제 개척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제 어떤 책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거의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좀 시의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읽어도 여전히 괜찮은 책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이라고 하는 책은 이성영 선생님이 편집한 책이거든요. 편집한 책인데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들을 그 책이 나올 당시에 국내 전문가들이 글을 한 편 한 편씩 써가지고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를 한눈에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요. 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1999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리고 그 이성영 선생님이 그 라틴 아메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 에세이 같은 것들을 좀 몇 권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한 20년 정도의 누락이 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라던가 역사 같은 것들을 그냥 이해하고 입문하기에는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계속해서 라틴 아메리카 관련된 책들을 막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은 이성영 선생님 이후에 그 정도로 막 되게 폭넓게 라틴 아메리카의 이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책으로 정리한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성영 선생님이란 이름 기억해서 라틴 아메리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성영 검색해가지고 그분이 쓰거나 그분이 정리한 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분은 추천하고 너무 싶어요.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53세 때 돌아가셨네요. 네. 네. 저도 문학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일단 100년 동안의 고독을 안 보셨다. 그럼 전 봐야죠. 너무 부러워요. 그 책을 아직 안 봤다니. 그 책 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책인데 넷플릭스의 드라마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못 보겠어요. 드라마는 안 볼 거야. 근데 내 머릿속에 근데 기억할 거야. 저 안 봤거든요. 네. 저 안 봤는데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고독을 굉장히 좋게 보셨던 분들이 네. 그 드라마를 보시고 네. 꽤 괜찮다. 근데 거기 보면 책에서 마술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 CG 처리돼서 마술 막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저도 싫을 안 것 봤어요. 같은데. 저도 안 봤는데 꽤 그래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0년 동안의 고독. 근데 의외로 제 주변에 100년 동안의 고독 진짜 별로였다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정도 엄청 훌륭하죠. 엄청 근데 훌륭한 책이죠. 그 남미 문학이랑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음. 정도면 훌륭하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100년 동안의 고독이 별로였다는 남미 문학이랑 안 맞으시는 분들이고 좀 다른 걸로 좀 시도해 볼까 하는 사람으로 저는 훌리오 코르타사르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코르타사르 책이 2권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르타사르 책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볼라뇨는 정말 사랑입니다. 근데 볼라뇨 너무 좋아요. 볼라뇨는 야만스러운 탐정들. 근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코르타사르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볼라뇨는 좀 어려워요. 맞아요. 예. 코르타사르로 일단 시작을 살짝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코르사로요? 코르타사르는 잘 모르는. 그 코르타사르랑 볼라뇨가 좀 어렵거나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풀베다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아요. 세풀베다. 루이스 세풀베다. 어쨌든 미겔 본푸아 미겔 본푸아. 너무 좋은 작가 알았어요. 기억하겠습니다. 이 사람. 미겔 본푸아. 네, 저는 일단 저는 지난 시간에 이미 그 유혹 유혹됐어요? 당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두 분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저는 이거 꼭 읽고 왔어야 됐는데 못 읽고 와서 너무나 죄송하고 근데 또 이렇게 안 읽고 방송 참여하니까 네. 맛이 있네. 왜 난 JYP가 계속 책을 안 읽고 방송 참여하는지 알겠네. 저도 한 번만 해봐야 되겠다. 저만 못 느꼈어요 이 기분을. 그거 좋네요. 네. 네. 그 거짓말에 귀 기울일 것을 차라리 반대로 차라리 안 읽었어야 읽고 되는데. 이거 내 발령처를 읽었어야 됐는데. 그 책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정하자고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막 2-3달 전에 정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급하게 정하니까. 근데 우리 다음 건 이미 정해졌어요. 2권. 다음 방송할 거는 이미 2권이나 정해져 있긴 하죠. 네네. 네. 어쩌면 3권일지도. 왜요? 우리가 아까 또 얇은 거 하나 또 추가했잖아요. 그것도 그거까지 해보죠. 해서 2권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한국에 처음 소개된 훌륭한 작가 소개해봤습니다. 미겔 본푸아, 네 발 달린 범랑 욕조가 들은 기이하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